신부체온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두부 백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백선진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토마토 파이티드 백선진.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백선은 백선인데 그 환부에 발진이 생기고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선진의 정의 및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양의학에서는 피부 사상균의 대사물질이 피부에 감촉되어 발진이 생기는 피부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영어로는 염증성의 균의 감염으로 알레르기 과민 반응에 의해서 발진이 생긴 것을 백선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세포 연례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바로 피부 온도의 상승이다.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될 때 응력이 강해져서 우리가 조직이 손상을 받죠. 바로 그때 발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진이 동반되는 염증성의 백선질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원인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정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원발병소에 백선균이 검출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당연히 균이 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환부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항시 따뜻한 환경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균이 서식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균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된 것은 아니다. 염증이 발생된 이후에 균이 서식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이밭에서 갓건을 맨다고 도둑으로 몰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백선진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선진의 원인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표재성의 균의 감염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심부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온도의 상승 결과다라고 보고 있죠. 자, 이게 균이냐 아니면 피부온도의 상승 결과냐? 자, 범인을 찾아야 되겠는데 범인을 찾으려면은 그냥 찾을 수 없잖아요. 다양한 정황, 증거들 수집을 해야 되겠죠? 바로 질병에 있어서는 증상들이죠. 다양한 증상들이 분명히 나타났을 겁니다. 우리가 사고가 났으면은 여러 가지 사고의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백선진의 증상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죠. 발진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백선은 백선인데 발진이 나타났을 때 백선진이다라는 거고요. 자, 당연히 백선이 있어줘야 되겠죠. 하얗게 변하면서 조직이 두터워지는 현상입니다. 왜 백선이 나타난다고 그랬을까요? 저번 시간에도 신본도가 내려가면 모공이 닫힌다 그랬죠. 자, 모공이 닫히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피부는 건조, 균열, 태선화된다 그랬습니다. 자, 태선화, 조직이 두터워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한편에서는 가로 세로 갈라지면서 조직이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바로 인설, 각질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할 때 우리가 백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조직이 다 죽게 되면 하얗게 변하는 거죠. 바로 백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외에도 가려움증이 있죠. 자, 균의 번식으로 가려움증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가려움증은 모공이 닫힌 결과입니다.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 모공이 닫히게 되었다.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려움증은 왜 생겼다고요? 모공이 닫힌 결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공은 왜 닫힌 겁니까? 심부온도가 낮아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닫았던 거죠. 자, 이제는 범인을 하나하나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소수포는 왜 발생하는 거죠? 아니, 균이 정식한다고 소수포가 생깁니까? 조직이 변형이 되는 겁니까? 조직이 융기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응력이 강해집니다.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낼 때
조직은 융기가 되고 돌출, 비대가 되는 거죠. 바로 소수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인설각질은 왜 생긴다고요? 모공이 닫혀서 피부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듭니다. 그때 각질은 떨어져 나가죠. 바로 탈락성의 증상, 각질과 인설이 생겼던 겁니다. 자, 이제 범인을 찾을 수 있겠죠? 범인은 뭐죠? 균의 감염입니까? 심부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온도의 상승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백선진에 그러면은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또 어떻게 발생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선진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선진 또한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질병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포의 손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뿐만 아니라 압력, 온도, pH, 전해질, 저산소증, 물리화학적인 자극, 약물, 이온, 수술, 환경 여건,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너무나 다양합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세포는 손상을 받고 기능 저하에 놓이게 되고 바로 그때 세포 내 작은 기관, 호흡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고 그때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바로 심부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자, 모든 생명체는 37도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바로 그 중추기관이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려고 손발끝에서 서서히 모공을 닫게 되죠.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됩니다. 그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 되는데 바로 가려움증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선진에서 왜 가려움증이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원인이 뭐라고요?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닫힌 결과라고요. 이제는 범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모공이 닫히니까 피부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피부는 건조해지겠죠? 갈라지겠죠? 그때 가로 세로 갈라지다 보면 조직은 떨어져 나갑니다. 탈락성의 증상들이 생길 수 있죠? 바로 인설과 각질입니다. 당연히 조직은 부풀어 오르게 되죠. 태선화 현상. 자, 하얗게 변하면서 태선화가 되는 게 바로 백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닫히게 되면 열 에너지는 내 몸 바깥으로 방출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부위로 열이 쏠리게 되고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염증이 되는 거고요. 응력이 강해지는 거죠. 자,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낼 때 수포라든지 자, 구진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바로 그때 맑은 액체가 나올 수 있죠. 발진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연히 백선, 조직은 하얗게 되고 두터워지는 백선 증상까지 동반될 때 우리는 백선진이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선진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이 발생 기전을 역으로 따라가게 되면 알 수가 있겠죠? 자,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되겠고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올려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백선진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선진에 있어서 발진은 왜 발생하죠? 라는 겁니다. 바로 모공이 닫혀서 열이 쏠리게 되죠.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응력이 강해질 때 뭔가 밀어냅니다. 조직에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어낼 때 맑은 액체가 나올 수 있죠. 그때 발진, 진물이 나올 수 있다. 붉어지면서 진물이 나오는 거 바로 발진이죠. 발진과 따가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구진 소수포가 발생하죠? 균에 의해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응력이 강해질 때 조직이 돌출 비대 융기가 되어서 구진 소수포가 생기는 겁니다. 자, 범인은 이제는 뭘까요? 백선진의 범인은 균입니까? 아니면 피부 온도의 상승 결과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왜 가려움증이 생기죠? 모공이 닫힌 결과죠. 열이 방출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기 위한 본능적 행위, 바로 가려움증이 생긴 거죠. 왜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생겼을까요? 바로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
모공은 닫히고 열이 과도하게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된 거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그때 굉장히 예민해지고 반응은 과도하게 일어나겠죠. 그때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양방에서는 그냥 그 현상을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왜 알레르기 과민 반응도 발생하는지, 그게 균의 정식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피부 온도의 상승 결과로 발생하는지 또 여러분들의 판단을 저는 믿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선진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항진균제 쓰죠. 자, 항생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써서 염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자, 가려움증에 쓸 때는 항사민 제제도 쓰게 되고요. 제 세포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3대 치료 원칙을 제시합니다. 자,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려야 되겠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한 치료 원칙을 준수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저는 4가지를 제시합니다. 한방에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한방의 약물요법으로는 온중산안지제, 청열해독지제, 또 발한해표지제를 써서 전신으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 방출시키면서 근본적인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쓰게 되고요. 식이요법 또한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 음식이냐 따뜻한 음식이냐 중요하겠지만 어떤 화학적인 생화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점성의 문제, pH의 문제도 열 에너지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생활요법이 있습니다. 차가운 환경에서 생활해야 될까요?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될까요? 나는 항시 열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시 열 에너지는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합니다. 내가 생활하는 공간의 온도가 과연 몇 도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항시 운동은 해서 내가 심부 온도를 높여서 모공을 열어주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루에 몇 시간 할 수 있을까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물, 생활, 운동, 식이요법 이 4가지를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최단기간에 심부 온도를 끌어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백선 질환, 너무나 다양한 질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아무쪼록 또 백선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